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후반부 이어갑니다. 온인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은입니다. 간밤 미증시 실적 발표가 쏟아졌던 하루였는데요. 어떻게 움직였는지 글로벌 원샷 보면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전강후약의 흐름을 보였던 간밤 미증시 상황이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만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는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이후에 이거를 연속으로 내림세를 보이고 있고요. S&P 500 지수는 계속해서 상승 랠리 펼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간밤에는 전강후약의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하락으로 전환했던 종목 수가 상당히 많이 보였습니다. 하락 종목 개수도 훨씬 많았던 하루였고요. 다우존스 지수의 하락은 애플이 하락으로 전환한 영향이 가장 컸습니다. 자, 간밤에 굉장히 또 서프라이즈 지표가 나왔습니다. S&P 글로벌의 제조업 PMI와 서비스업 PMI가 동시에 발표가 됐는데 제조업 PMI가 50 아래쪽으로 예상이 됐던 컨센서스를 뒤로 하고 확장 국면이죠. 50.3으로 발표가 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미국 경기가 상당히 튼튼하다는 것을 반증을 하면서 그러면 앞으로 금리 인하는 조금 더 멀어지는 것인가 라는 인식이 시장에 널리 퍼지게 됐고요. 서비스업 PMI도 52.9로 계속해서 50 위쪽에서 움직이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5년물 국채 입찰의 수요도 상당히 부진하게 나타나면서 채권 금리 수익률이 상당히 또 올라가면서 채권가 떨어지는 모습 보여줬고요. 이 부분이 증시에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지금 러시아 동결자산 몰수와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법을 가결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들려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역시 미국의 전반적인 재정 상황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캐나다는 4연속 금리 5% 동결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는 얼마나 높이가 아니라 얼마나 오랫동안 고금리 기조를 유지할 것인가 그 부분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이야기 함께 내놨으니까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어제 중국에서 지준율 인하 결정을 좀 서프라이즈로 내놓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기다가 미국의 원유 생산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데이터가 나오면서 WTI 원유 선물 소폭 상승 75달러 선에서 거래 마치는 모습 보여줬고요. 자, 간밤에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가 또 시총의 새로운 기록들을 작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장중에 시총 3조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메타도 1조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각각 0.9%, 1.4%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ASML, 테슬라는 실적 어떻게 나왔는지 잠시 후에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는 승리의 모습이다라고 피보탈 리서치에서 넷플릭스 목표가를 상향하면서 내놓은 말입니다. 자, 지금 미국 시장에서는 상승보다 하락 섹터가 더 많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상승하는 모습으로 마감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적 장세가 펼쳐지면서 앞으로 이 기업이 향후에 어떻게 이익을 구축해 나갈 것인가의 실적 발표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방점이 찍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넷플릭스 목표 주가를 변경한 IB들도 상당히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650달러까지도 제시를 하고 있는 IB가 웰스파고 그리고 베어드, 모건 스탠리, TD 코인 굉장히 많습니다. 자, 지금 상당히 많은 경쟁자들과 싸우면서 어떻게 수익을 구축해 나갈 것인가 그 부분에서 넷플릭스가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건데 반면에 간밤 실적 발표를 통해서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던 테슬라도 함께 살펴보시죠. 테슬라도 지금 글로벌 상황에서 굉장히 많은 경쟁자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계속해서 테슬라의 입지를 위협하고 있는 중국의 비아디가 있을 텐데요. 비아디가 또 한 번 가격 인하를 독일에서 단행한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 와중에 테슬라가 실적 발표를 내놨습니다. 자, 매출과 EPS 주당 순이익과 매출 총 이익률 모두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다만 잉여 현금 흐름에 있어서는 시장의 예상치보다 좀 높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4분기 기준으로 따졌을 때는 지금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로는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영업이익률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 부분은 테슬라의 마진율에 있어서 과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인가 올 한 해가 좀 힘들 것 같다라는 전망을 하게 했던 이유였고요. 핵심은 한 줄로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4년의 인도량 가이던스는 2023년보다 상당히 부진할 걸로 예상된다라는 점
점인데 물론 올해 기가 텍사스에서 차세대 차량 출시를 준비하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게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내놓긴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차세대 차량이 무엇일까? 물론 테슬라가 구상하고 있는 또 더 높은 버전의 차들이 있겠습니다만 내년에는 3,300만 원 수준의 보급형 모델 2 레드우드를 출시할 예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가격이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고 그 가격의 치킨 게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테슬라가 마련한 돌파구는 보급형 전기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경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뉴햄프셔의 법칙이 과연 깨질 것이냐 이 부분 당잠사에서도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깨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독주 체제로 인해서 바이든 현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양자 대결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트럼프의 독주가 전기차 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분석이 상당히 팽배합니다. 공화당 소속의 주지사 16인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기차 표준 철회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간밤에 내놓기도 했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점차적으로 시장이 축소되고 있다라는 상황을 직면하고 있는 전기차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주목해 보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바이든 현 대통령은 UAW 전미 자동차 노조의 지지를 이끌어냈다라는 점도 함께 체크 포인트로 삼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어제 실적 발표를 내놨는데 실적 자체는 시장의 예상치에 전반적으로 부합했습니다만 전반적인 가이던스가 미흡해서 주가가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같은 경우는 반도체 종목들 중에서도 실적 발표를 상당히 빨리 하기 때문에 반도체 실적의 온도계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AI 반도체 외의 반도체 시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은 조금 아쉬웠습니다만 지금 ASML의 실적을 보게 된다면 앞으로도 AI 반도체 쪽은 조금 더 강하게 나타나겠구나라는 것을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매출과 당기순이익이 모두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ASML이었는데요. 더불어서 간밤에 미국의 장비 업체죠. 램리서치도 실적 발표를 내놨는데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했고 거기다가 앞으로 우리 더욱더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연간 가이던스도 상향 제시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 함께 참고했을 때 앞으로 AI 반도체 시장은 조금 더 흥행을 하면서 움직이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우리나라 반도체 종목들 그리고 반도체 장비 종목들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오늘 시장의 체크포인트로 삼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간밤에는 이렇게 실적 발표 때문에 가슴 졸이신 분들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예, 여기에 SK 하이닉스도 조금 전에 실적 발표했는데 좋았습니다. 내용 다 녹여보겠습니다. 다음 같이 보시죠. 이제 일단 중국부터 가겠습니다. 아마 이게 오늘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어제 오후 5시경, 그러니까 장 마치고 발표가 됐기 때문인데요. 중국이 입장을 바꾸는 걸까요? 부양책 카드를 슬슬 조금씩 내비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인민은행장이 2월 5일부터 지준율 0.5%포인트 인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급준비율은 말 그대로 은행이 건드릴 수 없는 그 비용들, 유사시를 위해서 쌓아놓는 자금들의 흐름을 줄인다. 그러면 시중에 돈 많이 퍼지겠죠. 일종의 부양책 카드 중에서 하나로 여겨지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데 원래는 인민은행 공식 홈페이지에 이런 내용들이 글로 이렇게 문구로 올라오는데 이번에 그게 아니라 인민은행장이 직접 회견을 통해서 구두로 발표를 했다라는 점. 그래서 시장은 중국도 올해 성장을 위해서 뭔가 액션을 하는구나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에서는 이 효과가 한 1조 위엔 우리나라 돈으로 187조 원이 시중에 풀리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삼성증권과 하나증권은 이건 같은 이야기인데 이거는 지난 1월 금리 동결의 대체 성격이 아니라 1분기 앞으로 발표하게 될 정책 금리 인하를 위해서 빌드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은 어제 보다 일찍 중화권 증시에
호조세가 나왔습니다. 원래 그 장마치고 발표된 거기 때문에 영향을 미친 건 어제 짚어드린 이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 내용, 증시 안정기금 투입 가능성이 이틀째 이어졌다라는 점입니다.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홍콩 항생지수 모두 올랐는데 홍콩은 무려 3.6% 추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급반등이죠. 일본 증시가 밀렸고 우리나라는 요즘 중국, 일본 그 사이 어디쯤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딱 0.4%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중국과 연관되어 있는 기업들의 주가 반응이 어제 미리 있었습니다. 화학, 상사, 화장품, 게임, 엔터, 국내 상장 중국 기업까지 어제 시세가 나왔는데 조금 전에 이제 지준율 인하 카드에 대한 영향력이 오늘까지 이어지는지 여부도 들여다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반도체 가겠습니다. AI 수혜가 여기저기로 좀 확산이 되고 있죠. 소프트웨어와 인프라, 반도체, 전력기기 등등입니다. 보시죠. SK 하이닉스 사실 어제 장중에 변동성은 좀 심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쭉 밀리는 모습을 보였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반도체 장 초반에 거의 막 윗골이 다 달려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장 마치고 실적 공개했는데 실적 좋지 않아서 시간외 거래에서 이 종목이 4.5% 밀리자 우리가 같이 따라서 밀렸는데요. 다행히 굉장히 빠르게 반등을 시도하면서 SK 하이닉스 플러스 전환에 성공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두 가지 요인 덕분이라고 시장은 보는데 SK 하이닉스가 앞으로 HBM 공장 새로 지을 건데 그 공장에 해외 기업이 아니라 우리나라 장비를 쓸 거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추측입니다만 국산 장비주가 덩달아서 오르는 모습이었고 한 개는 정부도 HBM 주목한다. 그 국가 전략 기술로 HBM을 포함시키기로 하면서 이 전략 기술에 포함이 되면 세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런 기대감으로 하이닉스가 좀 돌려 올라간 것으로도 풀이됩니다. 조금 전에 실적 발표가 됐죠. 이것도 챙겨보셔야 하는데 놀랍습니다. 매출액, 이익 모두 생각을, 예상을 뛰어넘는 수치고요. 작년 같은 기간 대비했을 때 매출액은 47% 성장했고 이익은 무려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원래 컨센서스가 예전에는 1,000억 원 이상 적자 날 거라고 봤는데 요 근래 한 2주, 일주일 사이에 컨센서스 쭉쭉쭉쭉 올라와서 올라온 게 500억 원 적자 이 정도면 괜찮다 이랬거든요. 그리고 아주 공격적으로 가이던스 제시한 그러니까 추정치를 제시한 딱 한 곳 최상단이 2,980억 원 흑자였는데 그마저도 훨씬 웃돈 3,460억 원 흑자 전환에 성공됐다라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SK 하이닉스 목표 주가 높여 잡은 거 체크를 해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볼만한 관전 포인트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자, 이 성적표를 보고 와, 반도체 회복을 넘어서 AI 칩에 대한 수요가 폭발하는구나, 이제 수치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찍히기 시작했다라는 쪽에 관심을 둔다면 반도체도 물론 좋겠지만 AI 전체적으로 좋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반면 그동안 미리 이런 기대감이 반영된 측면도 있기 때문에 재료 소멸 관점에서 물량이 출회되는지 여부는 장중에 보시긴 하셔야겠습니다. 두 번째, 올해 연간 이익 전망치가 올라갈 수 있을지 여부입니다. 지난번에 삼성전자나 LG 에너지솔루션 등 실적 미스가 나와서 추정치가 요즘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로 보면 올해에 26조 한 3천억 원 정도 될 거라고 이익 가이던스가 나왔는데 지금 최근래 보면 이 수치에서 조금 더 떨어졌죠. 그리고 반도체 업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월 초에는 45조 원 이상 이익 낼 거라고 봤었는데 그 가이던스가 지금 45조 밑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가이던스가 변화가 된다. 반도체를 넘어서 시장 전반적으로 실적 기대로 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 어제 돈뉴스에서 체크해드린 내용인데요. 그대로 이제 화면 가지고 왔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장비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 내용이 나왔다는 점 뭘까요? 지금 사실은 HBM 단 이전부터 원래는 장비를 쓴 게 해외 기업이 많았습니다. 검사 장비 이스라엘, 미국 거, 본딩 장비 여기에만 한미 반도체 한국 딱 하나 들어가 있고 TSV는 프랑스, 미국 거 썼고 테스트 장비는 일본 거, 그리고 하이브리드 본딩은 이번에 HBM 넘어오면서 새롭게 적용되는 거라서 본딩 장비 하던 게 아마 할 거라고 추측됩니다. 한미 반도체가 여기에 포함이 되는데 보시면 대부분 이제
사실 미국이 굉장히 꽉 잡고 있죠. 일본도 굉장히 많고요. 근데 이걸 우리나라 장비로 대체해서 이번에 공장 지을 거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사실 체크해 드렸던 내용인데 지난해 11월 당잠사 내용입니다. KB증권에서 커버하고 있는 종목들의 그 흐름들 봤을 때 만약에 그 당시에는 이제 삼성전자라는 키워드였는데 삼성전자가 해외 기업 말고 우리나라 기업으로 대체하려고 해서 국산화에 주목을 한다면 어떤 기업이 수혜를 볼 수 있을까? 그때부터 쭉 계속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이제 강점 가지고 있는 쪽입니다. 선단 공정 쪽, HBM 쪽, 그리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SK 하이닉스 등등 국산화의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하려면 고객사나 적용처 확장성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겠죠. 같이 참고해 보시라고 가지고 왔는데 자, 다음 화면으로 쭉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작년에 좀 보여드렸던, 중간중간에 보여드렸던 화면이죠. KB증권 자료입니다. 작년 자료고요. 공정이 이제 HBM으로 넘어오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공정이 변화하면서 새롭게 주목해야 할 또 새로운 장비들이 무엇인가, 국산화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 그때 체크를 해드렸는데 처음부터 쭉 보시면 뭐 고압 수소 어닐링은 HPSP, EUV 마스크 결함이 있는지 이제 공정하는 게 파크 시스템즈입니다. 그 ASML EUV 장비 만드는 회사잖아요. 식각은 PSK, 이온 주입 쪽은 레이저 어닐링 많이 들어보셨죠? 이오테크닉스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방막 증착에는 유진테크, 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금속 배선 쪽은 KC텍, 그리고 마지막 검사하는 때는 넥스틴이랑 파크 시스템즈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그때 이제 체크를 해드렸고 어제 시세가 여기 중심으로 좀 나왔다라는 점도 참고해 볼 만합니다. 자, 어제 흐름입니다. 업종별 등락률 쭉 한번 보시고요. 금융 뭐 좋았습니다. 웹툰, 여행, 원격 의료 좋았는데 어제 금융에 대해서 자세히 체크를 해드렸죠. 다음 보겠습니다. 요즘 금융의 주가 추이가 좀 좋은데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좀 과도기라서 그렇습니다. 배당 작년 연말 배당했던 게 기준일이 올해로 미뤄지면서 올해 초에 있을 1월 배당일과 거의 비슷하게 돼서 이번에 초에 매수를 하면 2번 배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 어떤 기업인지 중요하죠. 지난해 12월에 정리해드렸던 내용입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이 배당 기준일 변경 정관 쪽이 도입이 됐기 때문에 바뀐 기업들, 요거는 이제 끝난 거니까 이 위쪽이 중요하겠죠. 요 안에 보시면 그때도 뭐 짚어드렸지만 대부분 금융지주사, 보험사, 뭐 화재 그런 쪽이 있죠. 그리고 증권사가 많습니다. 요 내용들은 배당 수익률 4% 이상 추정 기업들입니다. 같이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동안 짚어드렸기 때문에 요 정도로만 복습하시죠. 당잠사였습니다.